참새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광입니다. 요즘 마음이 힘들다, 아프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참새TV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인들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마음의 병을 방치하면요, 성인병의 최고봉, 암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현 원장님과 아슬아슬 위험한데 방치해서 문제가 되는 성인 정신건강 3종 세트,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총 3편에 걸쳐서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울증 얘기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 보고 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그 원장님, 네. 마음의 병이 정말 암만큼 위험한가요? 암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는 걸리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은 걸려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좀 애매할 수 있고, 또 걸렸다고 생각이 들어도 치료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뭐 가족들이나 관계에서도 이제 서로가 어려움을 또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심지어는 이제 자살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거라고 할 수 있죠. 우울증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울증, 이제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공허감, 흥미의 상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진단이고요. 그리고 무기력, 식욕이나 수면의 변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또 피로감, 자살 생각,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속되는 걸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내가 걸렸다 안 걸렸다를 그래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진단 기준이 있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진단 기준이라는 긴 말인데 줄여서 DSM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도 있는데요. 9가지 항목이 있죠. 그 9가지 항목에서 2주 동안 4개 이상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에 있는 의욕의 저하, 흥미의 저하, 두 번째에 있는 우울감, 이런 것, 이 2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10점이 넘으면 중간 정도의 우울증, 20점이 넘으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우울증인가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갖고 하나 일단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8살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산만한 행동이 좀 심해졌는데 아이와 외출하는 것도 두렵고 혼자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가서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육아가 또 힘들어지고 있고 발달장애 아동을 두신 경우는 사실 더 힘들 수 있죠. 외출하는 게 두려우실 정도라고 한다면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어떤 나에 대해서 환경이 좀 적대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인지적인 왜곡이 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실제로 자폐증 같은 발달장애의 당사자 부모님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을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뵈면 진료실에 오신 발달장애 아이를 둔 혹은 당사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뵈면 많이 이제 위축되어 계시고 우울해 보이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당사자의 조금 다른 행동 언어 좀 다를 수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이제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고 눈치를 보시고 그럴 때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짐의 경험이 너무 없으셨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번민하시다 보니까 우울증 실제로 많이 있으시고 같이 치료받으시는 경우도 적지 않죠. 네. 그래서 또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 그리고 이웃에서 조금 이렇게 관용하는, 수용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들, 이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발달장애 가족을 좀 이해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발달장애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라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요. 발달장애 가족의 캠프나 여행을 지원해주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가보기도 했는데 제주도에는 3달 다방이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머무르는 여행자 문화 공간이 있기도 해요. 그런 곳들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부르는 게 편하세요? 저는 원장님이랑 호칭이 좀 더 익숙하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랩을 좋아해서요. 힙합 음원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닉네임이 장원장이에요. 랩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어요? 랩이요? 네. 그럼 제가 그러면은 프리스타일은 어렵고 가사를 읽는 걸로. 노래가 우울증에 많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많이 신나는 노래 들으시고. 그러면 오늘 제가 마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 곡을 해볼게요. 자, 가시죠. 네. 연말인데 연말이 아닌 기분. 난 누구고 여긴 어딜까 지금. 어제와 오늘 뜨는 해는 무심해. 상관없이 강물은 반짝이고 각자 외치는 정답이 많은 만큼 오답들 곳곳에서 정답 행세해. 지쳐거려도 넌 나의 친구야.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해. 잠시만요. 저희는 참새 TV입니다. 우울증과 우울감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울감은 이제 일시적으로 울적한 기분, 뭐 의기소침, 활기 없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로 개선이 된다면 일시적인 우울감일 수 있지만 상황을 벗어나고 뭐 다른 일을 하고 해도 이제 계속 그 우울감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면은 우울증을 좀 의심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의학적인 도움이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들 몇 개 모아본 것 중에 하나인데 주변에 우울증을 걸린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근데 그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자녀들도 우울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과연 우울증도 유전이 되는 건가? 유전의 요인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 부모를 둔 분의 자녀는 뭐 10에서 25% 정도 우울증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온전히 다 유전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유전이기도 하지만 부모라는 이렇게 존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이 같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울증에 걸리신 어머님의 자녀들이 또 ADHD 같은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의 마음을 챙기고 또 양육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마음 우울한 상태를 좀 살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도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우울증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치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축이 있죠. 하나는 이제 그 힘든 마음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또 좀 털어놓고 공감받고 이런 이제 정신치료가 하나의 축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이제 마음의 균형에 혹은 뇌의 균형에 도움이 되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약물치료.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 잘 못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선이 부담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또 많이 염려하시는 게 뭐 기록이 남을까 이런 염려도 하시는데 F코드. 그렇죠. F코드. 근데
그 어떤 의료 기록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남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료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치료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진료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처음 뵙는 초진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 내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뵙는 재진 같은 경우에는 뭐 1만 원 내외의 비용, 그리고 뭐 약에 대한 비용, 요 정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 비용은 아니니까, 또 이제 좀 중증의 병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네. 분들의 이제 지인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꼭 이 말은 해주고 싶은 얘기 있나요?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시선이 제일 중요하고, 충조 평판이라고 하거든요. 정혜신 작가님이 책에 쓰신 표현인데,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충조 평판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의 독감인 우울증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예방할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가장 효과 좋은 백신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 믿음,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은 1편으로 우울증에 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지막, 다들 힘내시라고 저희 원장님께서 짧게 랩으로 그럼요. 할 수 있죠. Drop the beat! 예. 예. 아픈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건 회복의 시작이지. 힘든 얘기 들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 시간에 그대에게 내가 정답을 쓰는 없지만 곁에서 함께 할게. 힘을 내길 바래 애쓰는 그대여. 자, 다음 시간에도 많은 댓글과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